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면적이 912제곱미터인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을까예요. 반갑습니다. 시루 캠퍼스 대표 시루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이곳에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와 관련된 영상을 5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아무 농지에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꼼꼼히 따져서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때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까 이 5개 영상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농촌 체류용 쉼터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하고 농지원부, 예전에 있었던, 지금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죠? 이 두 개를 헷갈려 하십니다. 혼동을 하십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건 뭐냐면 농지를 취득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경영체 등록하고는 다릅니다.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줄여서 농취증이라고도 하고 농지를 취득할 때마다 발급받아야 됩니다. 나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데 물론 또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어디에? 등기소에. 자,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건 뭐냐면 목적은 이렇습니다. 농지 매수인의 농지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 등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아래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너 이 농지 취득해서 뭐 할래? 그겁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서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 체류용 쉼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나 농지를 취득해서 그곳에 설치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1000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농지에서는 이 1000제곱미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또 임야, 산지 쪽에서는 3헥타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농지와 산지가 좀 다른 게 농지는 제곱미터잖아요. 제곱미터 단위가. 근데 산지는 헥타르입니다. 그래서 1헥타르가 10,000제곱미터입니다.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 평수로는 3,030평 정도 되는데 농지에서는 1,000제곱미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약 303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써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자기 세대,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아니고 자기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써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1000이 넘어간다. 그러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좀 편할까요? 당연히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쓰는 게 더 편하고 실제로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느낌 자체가 조금 다르잖아요. 이 농업 경영은 뭔가 농업을 경영하니까 좀 전문적이어야 되고 이거 쓰면 내가 정말 농업인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말 체험은 뭐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도 주말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조금 다르고 특히 농촌 체류용 쉼터를 하실 분들은 이 주말 체험 영농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됐죠. 2021년쯤에 개정이 돼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으로는 취득이 불가합니다. 이게 또 엄청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으로는 취득이 불가합니다.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
6조 2항 3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후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면적이 912제곱미터예요. 이거는 경매 자료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 매매도 똑같습니다. 일반 매매도 똑같아요. 주소가 이렇게 있죠. 면적을 봤더니 912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가 안 되죠. 이 1000제곱미터의 환산은 이 취득하는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취득하는 농지를 기존의 자기 세대가 가지고 있는 농지와 합합니다. 그래서 1000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저의 가정은 여러분들 세대에 농지가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대에 농지가 없으니까 이거를 취득하면 912제곱미터가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 1000제곱미터가 안 되니까 앞에서 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는 공통이니까 그대로 다 써야 되고 아래쪽에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912제곱미터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면적이 912제곱미터인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을까예요.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토지 이용 사이트에서 이렇게 주소를 넣고 열람을 누르면 이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시면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나오죠. 이렇게 봤더니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지법에서 정한.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과 여기서 나오는 농업진흥구역은 같은 걸까요? 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합쳐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죠, 용어 자체가. 근데 토지 용어가 대체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잖아요. 따라서 이 912제곱미터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물건 자체도 많이 유찰이 되겠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 농지가 88제곱미터는 있는 분들만 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88제곱미터가 있으면 이 농지를 취득하면 1000제곱미터가 되죠. 그러면 1000제곱미터가 되니까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쓰지 않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서 농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88제곱미터가 있는 사람들 이상만 취득할 수 있게 돼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농촌 체류용 쉼터를 하실 분들은 1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관리지역의 농지를 관심 있게 보시라고 얘기했죠.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관리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이 아닌 계획관리나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나 이런 지역의 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공통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특별한 건 없죠.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는 쓸 게 많아요. 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졌다고 해서 이거를 비워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루님 농업 경영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작성법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면적 1000제곱미터예요. 이해 가시죠? 제로인 상태에서 1500제곱미터 취득했다. 그러면 바로 경영계획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농지가 하나도 없다. 그 상태에서 900제곱미터 취득하면은 주말 체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세대에 농지가 500제곱미터가 있다. 이 상태에서 600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600 자체는 1000이 안 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500과 합쳤을 때 1100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경영계획서로 와야 되는 겁니다. 누적, 면적 개념이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입니다. 물론 앞에 거에 비하면 쓸 게 별로 없긴 한데 개정되기 전과 비교하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엄청. 네. 이것도 역시 빈칸을 두시면 안 되고 가급적 다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채우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오케이를 했다.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이런 서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등기 접수할 때 같이 제출을 해야 소유권 이전이 돼요. 경매라면 낙찰받고 일주일 안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지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만약 일주일 안에 제출을 못하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면서 보증금을 몰수당해요. 보증금을 3천만 원 냈다. 일주일 안에 농취증 못 내잖아요. 보증금 몰수합니다. 법원은 굉장히 냉정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해법은 아마 이번 시리즈 3회차나 4회차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거예요. 직장인이라면 농림 지역이 아닌 곳에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농림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인이 아니라면 경영체 등록을 해서 농업인 자격을 갖추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돼요. 아니 재직증명서는 대출할 때만 제출하는 거 아닌가요? 대출할 때만? 근데 농취증 신청할 때도 제출해야 됩니다. 좀 찝찝하잖아요. 농취증 발급받으려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 회사에서 알면 뭐라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살짝 되고, 그 다음 농지를 취득할 형편이 안 된다면 농지를 빌려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해도 됩니다. 농지 임대차는 3회차, 4회차 정도에 나오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농지를 취득할 때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농지를 빌려서 할 수 있어요. 신우님, 저희 삼촌이 농지가 3만 평 있어요. 이 농지 중에서 100평만 빌려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하면 안 되나요? 될 수도 있어요. 단 조건이 뭐냐면 그 농지가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법에서 농지의 개인 간 임대차는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농지의 개인 간 임대차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농지의 개인 간 임대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